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거지? 이번만큼은 한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주택이 떠내려갈 정도의 강력한 태풍 산산이 일본에 접근하며 일본 부동산 시장이 매몰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본 기상 전문 방송국의 한 기자가 태풍 속보 회의에 참석한 이후 한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미 레이라고 합니다. 일본 ANN 뉴스의 기상 보도국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 태풍 산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태풍 관련 뉴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도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체크합니다. 지진의 강도, 위치, 예상되는 여진, 모든 정보가 중요하니까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불안함이 느껴져요. 모두가 한숨 돌릴 틈 없이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바로 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중점적으로 다룰 이슈, 인터뷰 대상자 선정 등을 논의하죠. 매일 아침 이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때로는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점점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후지 테레비, 니폰 테레비와의 시청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윗선에서는 계속해서 실적 압박을 가해옵니다. 더 자극적인 내용은 없나?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소재는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와요. 사실 저는 이런 압박감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기자가 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초심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태풍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매 순간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방송국은 더욱 정신없어집니다. 갑자기 부장이 소리칩니다. 유키, 방금 가고시마에서 또 여진이 발생했대. 당장 현장으로 가서 상황 파악해. 저는 얼른 가방을 들고 뛰쳐나갑니다. 차에 오르면서 동료 기자 타나카에게 전화를 겁니다. 타나카 씨, 지금 가고시마로 가고 있어요. 혹시 현지 연락처 있나요? 네. 제가 방금 현지 주민 몇 분과 통화했어요.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어 보이지만 주민들의 불안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한 할머니께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도 평소에 연습한 대로 침착하게 대피했지요. 인터뷰를 마치고 급하게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와 편집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네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유키, 내일 아침 뉴스에 들어갈 내용 좀 더 보강해야 해. 전문가 인터뷰 하나 더 넣으면 좋겠어. 부장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전화기를 듭니다. 이렇게 또 한밤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우니 문득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어요. 15년 전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책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처음엔 그저 어지러운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진이 온 거예요. 지진이다. 빨리 대피해야 해. 부모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우리 가족은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라디오를 들어야 해. 아버지는 재빨리 휴대용 라디오를 켜셨어요. 그 순간 차분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관동 지방에 강도 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침착하게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라디오의 안내에 따라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계속 라디오를 들었어요. 지진의 강도, 예상되는 여진, 피해 상황, 대피 요령 등 모든 정보가 라디오를 통해 전해졌죠.
그 정보 덕분에 우리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30분 후에 있었던 큰 여진이에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여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죠. 그 덕분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여진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재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 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주저없이 언론정보학과를 택했어요. 수업 시간에 재난 보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큐슈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ANN 뉴스에 입사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기상보도국에 배치받았을 때는 정말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첫 방송을 앞두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섰을 때 문득 그날 밤 들었던 라디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다짐했죠. 유키, 넌 이제 그때의 그 아나운서야.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거야.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제 일에 사명감을 갖고 임했습니다. 단순히 날씨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마음가짐으로요. 특히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방송을 할 때면 항상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려요.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 누군가가 그날 밤에 저처럼 안도감을 느끼길 바라면서 말이죠. 물론 이 일이 늘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해야 할 때도 있고 위험한 현장에 직접 나가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유키, 내가 전하는 이 정보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그럴 가치가 있지 않아? 그러면 어김없이 힘이 나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 들은 그 목소리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날의 지진을 경험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이 악몽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죠. 이렇게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날의 결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자. 이게 바로 제가 기상보도국 기자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 들은 그 목소리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안전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고 싶으니까요. 회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니 방송국은 여전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속보가 올라오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 새벽 가고시마현에서 발생한 4.6 규모의 여진 소식이었죠.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는 난카이 대지진 이후 첫 번째로 감지된 큰 규모의 여진이었습니다. 유키 씨, 가고시마 상황 빨리 확인해 주세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즉시 현지 기자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된 상태였어요.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추가 여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으로 향했는데 거리는 이미 비상 상태였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은 놀랍도록 침착해 보였죠. 대형 슈퍼마켓 앞에 도착하자 긴 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비상식량과 생수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불안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난카이 대지진 이후로 늘 비상가방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오늘은 추가로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방송과 교육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어요. 슈퍼마켓 관리자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항상 충분한 재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도 없어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지역 대피소였어요. 여기도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훈련 덕분에 오늘도 신속하게 대피소를 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약 200명의 주민이 대피해 있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상청으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미사미 씨, 현재 가고시마 주변의 지진 활동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해요.
돌아와 곧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24시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며 도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거리는 조용했지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죠. 출근길 인터뷰에서 한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일상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다만 더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전역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는 비상식량과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여전히 이어져 있고 대피소는 24시간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열었고 회사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만 모두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죠. 책상 밑에 비상 가방이 준비되어 있고 회의 시작 전 대피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방송국도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숨겨진 영웅이 있었답니다. 바로 한국의 IT 기업인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었죠. 그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일본의 통신 인프라는 대부분 유선으로 구축되어 있었어요. 이는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죠. 지진으로 인해 유선 통신망이 파괴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인이 구세주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지진 발생 직후에도 끊김없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죠. 유키 씨, 라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어요. 부장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라인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단순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끄떡없는 강력한 통신 인프라를 가진 기업이었죠. 라인의 무선 통신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었어요. 대피소 현황, 구조 요청, 의료 지원 등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죠. 이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라인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매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이 비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재무팀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의 걱정은 이해할 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비용 문제와 안전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기술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였죠. 정말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평범한 일상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대요.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겨우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 그들에겐 이미 일상이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동시에 부럽기도 했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서 구축한 시스템이 옆 나라에서는 이미 당연한 일상이라니 그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라인의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24시간 끊김없는 방송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흔들릴 때도 우리의 방송은 계속되었죠. 이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유키 씨, 이런 기술이 있으니 우리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동료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죠. 맞아요. 라인의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안전하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술력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죠. 앞으로 우리도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라인에만 의존할 순 없잖아요. 기술팀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죠. 지금도 라인의 시스템은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비용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지만 지금은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죠.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다시 한번 기술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도 그들처럼 발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오후에 기상보도국 전체 회의하겠습니다. 모두 회의실로 와주세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심각해 보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영진들이 모여 있었죠.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라인 시스템 유지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어요. 재무팀장의 말에 모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여진 보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유키 씨, 진정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앞으로 여진은 큰 속보로 다루지 않고 보도 자료 3면 정도로 축소할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사람들의 안전보다 비용이 중요한가?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저는 팀장님을 붙잡았습니다. 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유키 무슨 일이지? 팀장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키야, 나도 내 마음 알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 회사가 망하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는 거야. 우리 방송국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방송국들이 합의한 내용이라잖아. 우리가 뭘 어쩔 수 있겠니? 하지만 팀장님, 제가 기자가 된 이유를 아시잖아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팀장님도 조금씩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을 봐. 유키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돈 벌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인가요? 탕비실에서 우리의 언쟁은 계속되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유키야, 진정해. 나도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번 난카이 지진이 큰 사고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뿐이야. 그게 전부예요? 그냥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게 다인가요? 눈물이 눈가에 고였어요. 팀장님도 힘들어 보였죠. 유키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선이라고요? 사람들의 안전을 포기하는 게 최선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탕비실을 뛰쳐나왔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꿈꾸던 기자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자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숨기는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오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양심을 저버리고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 할까? 사무실에 도착하자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유키야, 어제 일은 미안해. 하지만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야. 팀장님,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 유키야,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버텨내는 수밖에 없어. 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갈등은 여전했어요. 그날 오후 또다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우리 방송에서는 이 소식을 작게 다뤘죠.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옆에 있던 선배가 들었나 봐요. 유키야, 넌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모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 때론 타협도 필요한 법이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기자의 모습일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문득 옆나라 한국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 궁금해졌죠.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은 정말 끔찍해요. 전문가들은 최대 34m 높이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하더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10층 건물보다 높은 파도라니. 게다가 최악의 경우 32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숫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유키 씨, 한국은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대요. 어느 날 동료가 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리적으로 한국은 지진이나 쓰나미 위험이 거의 없대요. 화산 걱정도 없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이 정말 부러워졌어요. 매일 불안에 떨지 않고 언제 큰 지진이 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지진 대비 용품을 사느라 슈퍼마켓에서 줄 서지 않아도 된대요. 밤마다 내일은 땅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잠 설치지 않아도 되고요. 동료의 말에 가슴이 찡해졌어요.
우리에겐 너무나 일상이 된 이 불안과 공포가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니. 게다가 한국의 IT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이버 라인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 그들에겐 이런 기술이 이미 일상이래요.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 겨우 구축한 시스템이 그들에겐 평범한 일상이라니.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해요. 유키 씨 들었어요? 이번 일로 라인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대요. 또 다른 동료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의 위기가 그들에겐 기회가 된 거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겠죠? 제 질문에 동료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글쎄요.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나 봐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은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진 걱정 없이 첨단 기술을 누리며 살 수 있다니.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게 돼요. 여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도 한국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서로를 지켜나가야 해요. 다들 힘내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지진 걱정 없는 날이 올 거예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비록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복잡한 감정이 있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살 수 있길 바라면서요. 일본 ANN 기상보도국 기자 미사미 유키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자연재해 앞에서 더욱더 한국의 IT 기술력에 대해 위대함을 체감하는 유키 씨가 포기하지 않고 연일 기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